지금 예적금밖에 없는 뿅아리들은 주목해주세요. 나 좀 경제 재테크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갖고 있어야 되는 통장 ISA. 늘 그랬듯이 최신 버전으로 아주 쉽게 싹 정리해볼게요. 지금 투자에 1도 관심이 없어도 일단 만들어두면 좋은 계좌입니다. 이거 가입 조건 까다롭지 않아서 지금 보시는 웬만한 분들 다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ISA는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고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수령해 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계좌예요. 한마디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에 특화되어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적금금리 0.5에서 1% 더 주는 통장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 세금 덜 떼이는 게 이 수령 금액으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이거든요. 이름이 ISA라고 해서 괜히 또 어려워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는데 쫄 필요 없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 쉽게 말해서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예요. 주식, 펀드, 채권,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만능통장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ISA는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 과연 누가 일반형이고 누가 서민형일까요? 내가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 이하라고 하면 서민형, 그 이상이라고 하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둘 다 혜택이 있고 서민형이 좀 더 좋아요. 일단 도대체 뭐가 좋은지 뜯어보면요. 단연코 1등은 절세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점은 예금이자, 적금이자, 심지어 우리의 근로소득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다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을 떼어가요. 예적금은 이자에서 15.4% 이자 소득세를 떼고 우리가 수령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투자도 이득을 보면 이득을 본 것에 대해 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채권과 국내 상장된 주식만 예외였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좋은가요?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 주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면서 받는 채권의 이자소득이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각각 15.4%씩 떼어가거든요. 근데 ISA가 그 부분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15.4% 그거 얼마라고 그래요? 그거 별거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000만 원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그러면 이자로만 154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ISA에서는 그거를 최대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ISA에서는 비과세, 즉 수익이 나도 이 정도는 뜯어가지 않을게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가입하고 3년 뒤에 수익이 나서 해지하려고 할 때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떼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비과세 한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더 적었는데 지금 이렇게 될 거래요.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500만 원,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15.4%를 떼어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9.9%로 분리과세를 하게 돼요. 이거를 금액으로 보면 더 잘 체감이 되는데요. 3년간 1.2억을 투자해서 4%의 수익을 냈다고 봐요. 그러면 비과세가 각각 이렇게 들어가고요. 일반형의 나머지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되면서 이만큼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반형은 48만 원만 낼 걸, 서민형은 아예 안 내도 되는 걸 나 혼자 일반 계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5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이지 않나요? 하늘에서 152만 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해외 주식, 저 해외 주식도 좋아하는데요. ISA에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는 못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에는 투자할 수가 있어요. 원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스파이나 QQQ 같은 그런 ETF를 할 경우에 매매 차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이후에는 22%의 양도세가 붙어요. 22%입니다. 15.4도 아니에요. 더 높아. 그런데 ISA 계좌를 활용하면은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9.9%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뿅아리들한테 ETF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애플, 테슬라 이렇게 주당 몇십만 원씩 하는 주식을 우리가 야금야금 모으기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섹터별로 묶여져 있는 ETF를 사면 정해진 가격에 여러 주식이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나하나 개별 종목을 우리 공부하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럴 때 ETF가 좋은 대안이 되는데요. 실제로 ETF가 나온 이후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 상승세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작년 11월 말 기준 ETF 순자산 총액이 121조 원이래요. 엄청나죠? 이런 ETF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관심이 생길 것 같다면 ISA는 더 꼭 챙기셔야 됩니다. 2023년에 ETF 연간 수익률이 15.4%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손익통산이 된다는 점이에요. 손실과 이익을 퉁쳐줍니다.
기존에 우리 뿅아리가 한 4천만 원을 투자해서 A 상품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어요. 근데 B 상품에서 300을 까먹었어. 300의 손실이 난 거죠. 그러면 사실상 뿅아리는 300만 원만큼의 이득을 본 건데 손실은 그냥 무시하고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못됐죠. 너 600만 원 이익 봤지? 거기에서 15.4% 내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92.4만 원을 떼가는데 ISA는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300만 원이 나의 과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형 500, 서민형 1000까지 비과세죠. 그러면 나는 지금 세금을 낼 게 없습니다. 수령액에서 92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익이 더 많이 날수록 절세 혜택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ISA는 1월 17일 발표에 의하면 기존 ISA보다 더 혜택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보고 저도 뿅아리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기존의 다른 곳들에서 소득 컷이 걸려서 나라에서 주는 정책을 좀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은 아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연 2천으로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거야? 너무 사이즈가 안 맞네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한도가 각각 많이 상향하게 됐습니다. 이런 ISA 계좌에도 분명히 단점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3년을 유지해야 계좌 해지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 가실 수 있어요. 3년이면 누군가는 짧다고 하고 누군가는 너무 길다고 하는데 저는 20대라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을 할 수 있어요. 단 중간에 뺀 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늘어나진 않습니다. 한도가 차감이 돼요. 한도가 3천만 원인데 내가 2천만 원이 필요해서 잠시 뺐어. 그러면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비과세 혜택이 계속 갱신되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해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꾸준히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금도 그에 맞춰서 좀 불어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넘어설 수 있어요. 뭐 넘어서도 9.9%라고 하지만 15.4%보다 적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돈을 내긴 내는 거잖아요. 되도록 그 비과세 한도는 다 누리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3년 주기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해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귀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는 뿅아리들이 좀 빨리 가입을 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3년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3년 동안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뿅그리 말 듣고 계좌 개설을 해놨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내가 드디어 마음을 먹은 거야. 투자하기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납입을 했어요. 그 다음 1년 뒤에 해지를 해도 가입일로부터 3년 뒤니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내가 언제 마음을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투자할 만한 여유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좌 개설은 하시고 만기일을 9999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돼요. 내 만기일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시 늘리거나 하는 거는 가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지정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입할 때 내가 서민형으로 가입을 하면 해지할 때까지 서민형이 된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 1000이라고 했죠? 일반형 얼마? 500이라고 했어요. 뭐가 더 이득이에요? 서민형이 이득입니다. 제 채널 주요 시청층 우리 2030 뿅아리들 텐데 점점점 연봉 오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연봉 좀 오르고 좀 짬이 차서 투자할 그 여유가 생겼어. 이제 그때 가입하려고 하면은 일반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깝잖아. 너무 아까워.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일 때 빠르게 가입해두세요, 여러분. 이런 거 미리미리 챙겨놓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과거에 나 자신 너무 잘했다. 뿅글이라는 애가 좀 한 건 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3번, 이거는 뭐 엄청난 장점까지는 아니지만 전년도 미납부는 2월이 됩니다. 한도가 늘어나요. 내가 갑자기 돈이 확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언제 돈이 많아질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넉넉한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핑글린, 저는 가입할 때 일반형인데 쓰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서 서민형 이제 가입해도 되는데 저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1년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서민형 요건이 되면은 뭐 다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 제출 서류를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SA는 종류가 있는데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국내 투자형 총 4가지로 나뉘게 돼요. 일임형은 내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 가능 상품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봐주세요.
놔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우리 뿅아리한테는 중개형을 추천드립니다. 국내 투자형은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데요. 국내 투자형은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신설 예정인 건데요. 수익 엄청 많이 낸 분들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연령층이 낮은 저희 시청자층들한테는 딱히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도 그렇게 다른 것들에 비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개형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걸 가장 많이 할까? 금융투자협회에서 전년도 말일자로 조회를 해봤는데요. 중개형 388만 명, 신탁형 86만 명, 1임형 17만 명으로 중개형이 가장 많죠. 저도 중개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대도 가입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빨리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답이 될 것 같고요. 당장 투자를 하진 않더라도 소득이 적을 때 개설해두면 좋다. 나라에서 떠먹여주는 혜택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봤어요. 현금 보유분은 청년도약계좌처럼 통상이자 한 10% 되는 그런 곳에 넣어두거나 혹은 진짜 잘 나오는 특판 적금 같은 거에 소량 넣고 ISA 중개형으로 주식 채권 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 어떻게 하냐? 신탁형은 은행에서, 중개형은 증권사 어플로 가입 가능합니다. 굳이 방문하지 말고 그냥 비대면으로 어플로 가입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통틀어서 1인 딱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신탁 1임 중에 잘 골라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혹시 가입해서 ETF 이런 거 찾는 거 좀 어렵다 하는 분들한테 살짝 깨알 팁을 드리면 ETF 체크나 예탁결제원에서 운용하는 세이브로 페이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대상 볼게요. 일반형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15세부터 19세까지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고요. 서민형 대상자는 일반형 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라거나 아니면 종합소득 3,800 이하인 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 최근에 정리한 청년 도약이나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다 소득 컷이 있어서 진짜 안타깝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거 추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고 높아도 가능하다. 네, 우리 뿅아리들을 위해서 ISA에 대해 정말 야무지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거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뿅아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우리 또 신규 뿅아리들도 너무 애정해주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우리 뿅아리들한테 도움되는 것들은 잘 가져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랑니를 뺐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2개를 윗니를 뺐는데 빼고 지금 한 며칠 안 지났어요. 발음이 조금 어눌하고 얼굴이 좀 부어 보일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좀 더 건강하게 알차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